안녕하세요. 소아쌤의 소아입니다. 오늘은 그 2021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개념학습, 교과서 개념학습의 두 번째 이 어업에서 생태 통합 양식에 대한 이런 기술 파트 오늘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남획 이런 조금 어휘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수능에서는 실제로 이 지문보다 진짜 플러스 알파의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는 정보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정보는 기본적인 나의 배경 지식을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획 같은 경우에는 어휘가 이제 물고기를 마구 잡는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부터 남획으로 여기서 잡는 어업에서 자 뭘로 바뀌었다고요? 양식 어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물고기와 이제 수산생물 잡는 어업에서 물고기나 이제 조개류 따위를 인공적으로 기르는 이제 양식어업으로 점차 바뀌게 됐다라는 이런 배경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체로 그래서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용이하며 양식 생물의 먹이가 풍부한 연안의 수역. 연안 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연안 수역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안 수역은 이 육지를 수면의 일정한 구역 그러니까 대체로 이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정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정이 아니라요. 이 자연 생태가 스스로 최초의 균형 상태로 이제 원상복구하려는 이런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이 능력의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이런 환경 오염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스스로 정화되는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지속적, 집약적인 양식을 하게 되자, 자 이렇게 약간 하게 되자 이러면서 여기서 원인이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이제 사료의 찌꺼기나 어류의 배설물이 이제 양식장 바닥에 퇴적되어 자정 능력을 초과했다. 그래서 양식장과 주변 어장에 황폐 현상이 일어났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이제 좀 지속적, 집약적 양식을 잘못 썼네요. 결과 발생하게 된 문제점. 그래서 이런 어장의 황폐화는 육상 농업에서 경험한 공유 자원의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자원의 비극.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의 이런 공동 자원이 이제 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공공의 이익과 이제 개인의 이익이 훼손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공유 자원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이제 공동의 자원을 이기적으로 남용해서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제 생태 통합의 양식, 요 생태 통합 양식이다라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비문학 볼 때 항상 이렇게 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제 지금 여기 위에서 보면 어땠죠? 뭐 이렇게 왜 이런 게 생겼는데 이런 배경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 문제점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문학은 좀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 통합 양식 IMTA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 뒤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진짜 이거 그림 너무 잘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부산물이 이제 해삼에 조금 크게 해서 볼게요. 어머, 글씨가 너무 두껍네. 이 해삼에 의해서 지금 분해된 지금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침전 유기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기 영양 염류. 요거는 용존 유기물. 이고요. 요거 배설물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폐류나 해초류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같이 보시면서 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 통합 양식. 지금 어류와 폐류.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D, E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다가 글을 읽으면서 한번 A, B, C, D, E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류 A죠. 폐류는 B죠. 그 다음에 해조류는 여기서 C입니다. 해삼은 D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이 생태 통합 양식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하고 있네요. 뭐 하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지금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미립자가 뭐죠? 미립자가 무슨 뜻이죠? 미립자는 그 아주 작은 이런 뜻이 아주 작은. 그래서 용존 유기물이 그 뜻이 그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과섭식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 배경 지식으로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흘러들어오게 해서 이제 먹이를 걸러내는 이런 생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입자 이런 것 등에 이제 먹이를 걸러서 먹는 식성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종을 이제 여과섭식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폐류를 섭취하고, 이제 무기영양염류. 영양염류는 이 바닷속의 규소, 거기 써있죠? 그래서 바닷속의 규소, 인, 질소 따위 이런 염류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해조류를 섭취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과섭식종은 폐류가 섭취, 무기영양염류는 해조류가 섭취한다. 침전 유기물과 이제 폐류나 해조류에 나오는 찌꺼기나 이제 배설물은 저소동물이 거기에도 나오죠. 바다나 늪, 하천, 호수 이런 데 밑바닥에 사는 동물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해삼이 섭취하고, 이제 해삼에 의해 분해된 부산물들은 퇴적된 후 소청으로 다시 용축이 막 물 솟아나오는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해조류가 다시 재사용한다. 이 생태 통합 양식의 이제 원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 옆에 그 그림 참고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요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런 문제에 이런 그림이 제시되면은 지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도 해놓고 문제 풀면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생태 통합 양식은 생태 통합 양식은 최근 노르웨이 뭐 이렇게 쭉쭉쭉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국내외에서 지금 생태 통합 양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방식은 자정 능력 유지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생태 통합 양식과 이제 원리 이런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식 어업의 대표적인 방식인 가두리 양식은 이런 것도 조금 표시하면서 읽어야겠죠. 파도가 심하지 않은 바닷가나 내륙의 인공호흡 및 자연 호소가 거기 써있죠? 늪과 호수. 그래서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물고기를 가두어 기르는 방법. 이제 가두리 양식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류를 고밀도로 수용하고 사료도 많이 주고 노폐물이 다량 방출되고 이제 부영양화가 거기 써있지만 이내 이런 질소 같은 게 함유하는 이런 더러운 물이 이제 호수나 강, 연안에 흘러들어서 양분을 삼아가지고 이제 플랑크톤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막 번식해서 수질 오염되는 그런 부영양화가 이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까지 가두리 양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기 및 무기영양 염료를 구성하는 질소인 등의 이제 제거에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과 차이가 나는 이 생태통합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과 이제 생태통합 양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생태통합 양식의 성공을 위해서는 심층적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성공적으로 이제 생태통합 양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첫째, 이런 거는 조금 표시를 하면서 양식장의 적정 입지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고려하는 요소가 써있네요. 해류 속도랑 방향이랑 수온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식장의 적정 입지 선정 고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죠. 그 해류의 이 속도 방향. 이 속도 방향은 양식장 구조적 안정성, 양식 시설의 수명,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제거와 먹이의 유실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수온은 대상 품종의 생존과 관련 있는데 이제 적절한 수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수온차에 따른 쇼크와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수온 유지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해류 속도, 방향, 수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요소도가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우리 비문학 공부할 때 항상 이 큰 틀을 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둘째 이런 것들도 또 표시하고 대상 품종의 입식 밀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밀도, 그러니까 빽빽하게 이런 들어선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폐그의 경우에 입식 밀도가 높으면 양식 생산량은 되게 많은데 이제 나중에는 유기물 배출량이 더 늘어나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양식장 환경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용존 유무기물의 측정, 그리고 양식 생물의 생장과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용존 산소량의 측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정한 입지나 적절한 입식 밀도 선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용존 유기물의 측정, 용존 유무기물의 측정, 용존 산소량의 측정. 이렇게 해서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